안녕하십니까. 도담국어 심원장입니다. 이번 강좌는 수능 비문학 독서 독해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재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비교적 난이도는 낮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고2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요즘 스타일의 비문학 독서 독해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흔히 내신 국어 같은 경우는 핵심어를 잡아라 그렇게 얘기들 하죠. 그런데 요즘 수능은 대비나 과정의 전개 방식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루고자 하는 과정의 전개 방식은 핵심어가 없다. 그냥 순서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지문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1과정이고 이것은 2과정이고 이것은 3과정이다. 과정만 확인을 해 두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독해를 해낼 수 있고 점수도 보장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잘 잡아주셔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오늘 지문 같은 경우는 대비쌍이 나와 있는데요. 자,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햄철, 비햄철이라는 중심 화제어가 나와 있는데 햄철은 우리가 표시를 하다 보면 4개가 되고 비햄철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햄철에서 하나가 마치 무엇처럼 혹처럼 붙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렇게 혹처럼 붙어 있는 부분들은 항상 선지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오늘 그것 하나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요. 보기는 A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AD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훈련이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 무엇이 나와 있다? 화살표가 나와 있고 여기에도 지금 화살표가 나와 있고 여기에도 화살표가 나와 있죠. 이런 화살표들은 무엇의 전개 방식일 것이다? 과정의 전개 방식일 것이다. 그래서 과정의 전개 방식을 어떤 식으로 읽고 어떻게 정답에 접근할 수 있는가? 오늘 강의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제와 부제를 묻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표제와 부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는 조금 차이가 있다. 내신 국어는 핵심어 중심인데 항상 수능 국어는 화제어를 잡아주라. 그래서 이런 표제와 부제 같은 문제들 같은 경우도 화제어를 잡다 보면 답이 생각보다 쉽게 잡혀진다라는 거 확인들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 기억과 니은에 대해 개수가 몇 개죠? 개수가 여러분들 국어는요 2, 3이 나와 있으면 대비입니다. 4, 5이 나와 있으면 일치 불일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기억 니은처럼 2개 정도만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대비를 잡아줄 것이냐, 예, 대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정답과 관계가 된다라는 말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 지문을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체내에서 철은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과 근육세포 내에서 산소를 저장하는 미오글로빈의 필수 성분이다. 자, 여러분들 수능 국어 같은 경우는 이 지문 속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가 사전에 알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잡아주라? 예, 일단 화제어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에 대한 얘기네요. 철. 그 다음에 이 철은 필수 성분이다 그랬는데 무엇의 필수 성분? 우리가 잘 모르는 말들이 나와 있어요.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 이렇게 잘 모르는 말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잘 모르는 말들 같은 경우는 빨리 이 동글뱅이를 돌리든지 확인들을 조금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찾을 때 쉽게 찾기 위해서 낯선 말들은 표시를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이 뭐고 미오글로빈이 뭐냐, 여러분들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이를 잡아주세요. 차이. 여기서 지금 어떤 차이들이 나와 있지? 자, 헤모글로빈은 산소 운반, 그런데 미오글로빈은 산소 저장. 여러분들 내용 전체를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맙시다. 차이를 이해를 해두시면 산소 운반, 산소 저장. 그래서 철이라는 것은 산소와 관계되는 거겠구나. 이처럼 철은 체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기질. 혹시 이런 말도 잘 모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말들도 시험을 칠 때 동글뱅이를 돌린다든지 조금 크게 표시를 해둡시다. 인체는 철의 양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어보신 학생들은요, 화재 전환의 접수구가 나와 있다면 그 뒤가 항상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뒷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서도 일단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 화재어는 그대로겠죠. 그러면서 그 화재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철은 장이나 피부 등의 세포가 그 기능을 다할 때 함께 소실된다. 일정량의 철을 흡수를 해야 평형상태 유지.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 봐봅시다. 지금 사전에 예습을 안 하고 여러분들 이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 그런데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식사를 통해 일정량의 철을 흡수해야 한다. 그 정도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내용들이 다루어지는데요, 항상 대비가 나와 있을 때 그 대비를 잘 잡아달라. 인간이 음식물을 통해 섭취하는 철은 크게 햄철, 비햄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개수가 지금 몇 개라고요? 두 개. 그랬을 때 이런 지문들은 대비를 하면서 읽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햄철은. 그리고 또 뭐라고요? 비햄철은 대비가 나와 있죠. 대비. 그래서 2가 철이온, 3가 철이온. 대비죠, 대비. 동물성 음식을 통해 식물성 음식을 통해. 대비죠, 대비.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살펴보시면 단백질에 의해 결합되어 있는 햄철에 대해서는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비햄철은 이게 없거든요. 마치 무엇인가 혹처럼 하나가 딱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거의 어김없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햄철은, 자, 이 부분들 집중을 조금 해두시면요, 나중에 선지를 볼 때 이런 내용들이 문제로 다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오늘 강의의 초점인 과정의 전개 방식들이 나와지는데요, 여러분들 1과정이 뭐라? 12지장에서 흡수. 1과정이죠. 그리고 2과정이 혈장으로 이동한다. 2과정. 그 다음에 필요한 세포로 전달된다. 3과정. 여러분들 요즘 수능 시험은요, 이전과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비나 과정을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늘 여기서 지금 대비 과정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12지장에서 흡수된다. 1과정 혈장으로 이동한다. 2과정 필요한 세포로 전달한다. 3과정인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부 정보들이 나와 있을 때 이 과정들만 그때그때 빨리빨리 떠올려 주시면 지문 독해가 그렇게 까다롭지를 않아요. 자, 시험 점수만 올리면 되는데, 시험 점수를 올리는데 요즘 스타일은 대비 과정을 가지고 지문을 읽어낸다. 이 말을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12지장은 이가철이온의 형태로만 철이온을 흡수한다.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12지장 1과정과 관계되는 거지. 그래서 1과정은 이가철이온의 형태로 철이온을 흡수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대비가 나와요. 대비. 햄철은 그 자체로 흡수가 가능하지만 비햄철인 삼가철이온은 반드시 이가철이온의 형태로 바뀌어야, 여러분들 햄철은 그 자체로 비햄철은 바뀌어야,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가 나와 있다고요? 대비. 자, 햄철은 그 자체로 1과정에서 흡수가 가능한데 비햄철은 바뀌어야 1과정에서 흡수가 가능하다. 대비쌍들, 이것들만 잡아주시는 연습을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점수가 관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마무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 지금 뭐가 있어? 퀘션 마크. 예, 이게 지금 화제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화제 제시. 그래서 화제 제시 이런 부분들이 시험에서 우리가 지문에서 읽어줘야 할 초점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 12지장에서 흡수될까? 자, 1과정에서 흡수되는 과정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과정. 그래서 오늘 지문은 과정을 읽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란 것이 1과정, 12지장에서 어떻게 흡수가 될까? 12지장에서 어떻게 흡수가 될까?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요, 본문을 보시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칠까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자,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비햄철, 삼가철이온이 12지장 상부에 도달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뭐라고요? 여기서도 1과정, 상피에 존재하는 철환원 효소의 작용으로 전자 하나를 얻어 이가철이온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왜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 자체로 바뀌어야 이런 것들이 지금 대비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 다음 내용도 여러분들 지금 여기 봐보니까 이가철이온이 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삼가철이온이 이가철이온이 된다, 바뀌어야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비쌍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이가철이온은 12지장 내로 흡수된 후, 자,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요? 12지장 내로 흡수. 지금 이게 몇 과정이라고요? 1과정과 관계되는 이야기지. 과정. 그래서 12지장 내로 흡수가 된 후, 그 다음에 페리틴이라는 물질의 형태로 저장이 되거나 특정 단백질 통로를 통해 12지장을 통과하여 혈장 내로 이동한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뭐라고요? 혈장으로 이동한다. 이 부분도 역시 무엇이지? 과정이죠. 과정. 이게 요즘 지문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1과정에서 12지장 내에서 페리틴이라는 물질의 형태로 저장이 된다. 그 다음에
2과정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1과정에서 그대로 저장이 될 수도 있고 2과정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 과정의 전개 방식이라는 것을 생각들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요즘 국어는 항상 화제 전환의 접속 어디가 초점이 된다라는 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런데 뒷부분이 이제 또 진짜 내용이 되겠는데, 혈장으로 이동한 철이온의 경우 전자 하나를 잃어 다시 삼가 철이온으로 산화가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다시 삼가 철이온으로 산화가 된다. 그 이유는 철이온이 세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트랜스페린이라는 운반 물질과 결합해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글을 어떻게 읽어줘야 하는가? 지금 여기 보니까 어디로 이동한다? 세포로 이동한다. 세포로 이동한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 부분이 무엇에서 확인을 했던 부분이죠? 오늘 이런 지문들은 12장에서 흡수된다, 혈장으로 이동한다, 필요한 세포로 전달된다. 과정의 전개 방식이었거든요. 과정의 전개 방식.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세포로 이동하기 위해서 3과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데? 운반 물질이 필요한데, 3과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혈장에서 3과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운반 물질이 필요한데, 그 운반 물질이 트랜스페린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습 없이 지금 글을 따라오면서 힘들 수는 있겠는데, 어쨌거나 글 자체가 과정의 전개 방식이기 때문에 과정에 집중해 달라라는 그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혈장으로 이동한 철이온,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였죠? 2과정. 어떤 과정을 거쳐 세포로 흡수되는 것일까? 이게 지금 몇 과정? 3과정이죠. 그런데 여기도 지금 무엇이 나와 있어? 퀘션 마크, 화제 제시. 그럼 오늘은 세포 흡수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정. 자, 과정은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앞뒤 순서가 나타나는 것이 과정의 전개 방식이라는 거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혈장에서 여러분들 2과정이죠. 2과정. 트랜스페린과 결합하여 필요한 세포로 이동한다. 자, 세포로 이동한다. 이게 지금 몇 과정이라고요? 3과정이죠. 3과정. 이 3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운반 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2과정에서 3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운반 물질이 필요하다. 그게 트랜스페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국어를 계속해서 중요한 걸 찾는 연습을 하시면 안 된다. 대비나 과정의 전개 방식에 집중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여기 또 뭐가 나와? 그런데 요즘 국어는 항상 그런데 뒤에서가 진짜 내용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철이온이 체내에서 사용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체내에서 사용된다 말이 무슨 말이죠? 세포로 흡수되어 세포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트랜스페린과 철이온의 결합이 분리되어야 3과정에서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운반 물질과 철이온의 결합이 분리가 되어야 한다. 2과정에서 3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운반 물질이 필요하고 3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반 물질이 분리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고 나서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분리되는 조건은 pH가 약 산성했을 때만 분리가 되는데, 세포질 내의 pH는 이보다 높은 약 6.8이므로 이기를 해결하기 위해 세포질에 엔도솜이란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결합을 분리시킨다. 여러분들,
이 과정에서 3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운반물질이 필요한데 3과정 세포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엔도솜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여러분들 낯선 말이죠. 낯선 말은 항상 크게 표시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엔도솜이란 말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해보니까 특별한 공간이 엔도솜이다. 그래서 결합을 분리시키는데 분리시키는 이유는 약산성일 때만 분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공간을 만든다. 자, 예습 없이 듣는 학생들 조금 집중력이 떨어질 건데 어찌까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대비시켜주라, 과정의 전개 방식만 확인해라. 그래서 그 다음 화제어도 과정을 살펴보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과정의 전개 방식들이 나와 있을 건데요. 먼저 삼가처리온과 결합한 트랜스피린은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이 무엇과 관계되는 거지? 이 과정에서 3과정으로 이어주기 위해서는 운반물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운반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합체를 형성한다. 그래서 혈장을 순환한다. 여러분들 혈장이 뭐였더라? 자, 혈장이 뭐였더라? 그랬을 때 혈장이라는 것이 이 과정이었잖아. 이 과정.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철이온을 필요하는 세포의 표면에 있는 트랜스피린 수용체와 결합한다. 여러분들 트랜스피린 수용체와 결합한다 그랬는데 이게 왜 결합을 한다고요? 3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근데 3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형성한다? 엔도솜, 낯선 말에 자꾸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엔도솜을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엔도솜을 형성하게 되면 세포 내로 이입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3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죠. 엔도솜이 형성되면 엔도솜막에 존재하는 막관통 단백질 또 낯선 말이 들어있죠. 낯선 말이 나와 있는데 자신을 통로로 하여 세포질환의 수소이온을 엔도솜 안으로 유입시킨다. 자, 세포질환의 수소이온을 엔도솜 안으로 유입시킨다. 여러분들 이런 말들이 지금 왜 나오지? 이 과정에서 3과정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이야기들이죠. 이 과정에서 3과정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엔도솜이란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은 수소이온이 엔도솜 안으로 유입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약산성이 되면 분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이루어지면 단백질 통로인 DMT1을 통해 여러분들 또 낯선 말들이 나오죠. 항상 이런 것들이 출제 요소가 됩니다. 엔도솜 밖의 세포질로 방출이 된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세포 내에서 철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제 비로소 3과정에서 흡수가 이루어진다. 1과정, 2과정, 3과정, 과정에 집중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철이온이 트랜스피린과 분리가 되면 엔도솜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들 엔도솜은 뭐 하는 데만 필요했지? 분리하는 데만 필요했는데 이제 분리가 되니까 세포에서 흡수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 이 트랜스피린이 아까 전에 뭐였지? 운반 물질이었는데 이거는 2과정에서 3과정으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트랜스피린은 다시 혈장으로 방출되고 그랬는데 이런 혈장이란 단어에 집중하는 것보다 2과정과 관계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피린 수용체는 세포막 표면으로 이동함으로써 자, 다시 세포막 표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트랜스피린 수용체는 세포막 표면으로 이동한다. 2과정으로 돌아가고 그 2과정에서 다시 철의 흡수 및 이동에 다시 관여한다. 3과정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제가 하면요. 자, 예습 없이 글을 읽으면서 힘이 드실 건데 12장에서 흡수한다. 1과정 혈장으로 이동한다. 2과정 필요한 세포로 전달한다. 3과정. 그래서 과정의 전개 방식들이 나와 있으면서 1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으냐면 그대로 사용이 된다. 바뀌어야 이동할 수 있다. 이런 말들 대비상이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과정에서 3과정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운반 물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이 3과정에 들어와서는 다시 분리가 되어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단순한 겁니다. 그냥 과정만 따져주시면 된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 것입니다. 자, 지문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런데 내신 시험은 핵심어를 집중하는 것이지만 수능 시험은 화제를 집중한다 그랬을 때 철이온의 흡수 경로 여러분들 언뜻 보면 지금 철이온 흡수 화제와 관계되는 것은 맞는데 햄철의 이동이라는 것은 오늘 지문에서 햄철이 있었고 비행철이 있었는데 햄철이 앞에 있고 비행철이 뒤에 있거든요. 요즘 국어는 뒤에 있는 것이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문제를 보시면 철의 평형 상태 조절 언뜻 보면 첫 번째 단락 화제가 맞는 것 같은데 철이온의 산화 그러면 흡수 과정과 관계가 없거든요. 상태 지속 조건 그런데 엔도솜의 분포 그러면 이런 것도 부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과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4번을 봐보면 퀘션이 뭐였냐니까 흡수 과정이었거든요. 흡수 과정. 그래서 철의 평형 상태 유지란 것이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었고 흡수 과정, 퀘션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답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햄철, 비햄철이 있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대비상 그대로 흡수된다, 바뀌어야 흡수된다 했을 때 여기서 바뀌지 않고 하는 말들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항상 선지와 관계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비해서 혹처럼 붙어 있는 부분들, 단백질에 결합되어 하는 부분들이 대비해서 혹처럼 붙어 있는 부분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선지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그대로 흡수가 되는데 니은은 바뀌어야 근데 여기서 바뀌지 않고 이 부분들이 그대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단 정답이 어떤 것들이 정답이 된다고요? 대비쌍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정답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비쌍에서 뭔가 혹처럼 붙어있는 이런 부분들은 항상 선지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말을 왜 강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칠 때 이런 부분들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시험지를 읽을 때 빨리 읽어가는데 갑자기 이번에 선지 5번이 나와 있을 때 내가 그 부분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자, 1, 3, 4번은 그 시간 관계상 일단 건너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 문제가 과정의 전개 방식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봐보시면 철이온과 트랜스피린의 복합체라는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엔도솜이란 낯선 말이 나와 있는데 낯선 말들이 항상 이렇게 출제 요소가 되고 막관통 단백질 DMT1 같은 것들 이런 낯선 용어들이 나와 있을 때 그 부분들을 그 지문을 읽을 때 네모를 때린다든지 동글뱅이를 땅 하고 때려둔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다고요? 화살표의 방향들 과정의 전개 방식이 아니겠느냐.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과정에 집중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과정에 집중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엔도솜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엔도솜은 뭔가 특별한 공간이다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특별한 공간. 근데 그 특별한 공간이라는 것은 뭐 pH 조정과 관계되는 거였죠. 약산성에서는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엔도솜이란 공간이 필요하다. 자, 그때 무엇을 수소이온을 유입을 해서 약산성으로 만들어주고 분리를 시킨다라는 그런 말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낯선 말이 나와 있네. 집중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봐보면 C 부분도 있고 D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C 부분 같은 경우는 수소이온이 유입되기 이전, 그 다음에 D 부분 같은 경우는 수소이온이 유입된 이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막관통 단백질 DMT1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그 화살표가 나와 있는데 이 화살표를 통해서 그 세포질 방향으로 나간다라는 말들이 있었거든요. 세포질. 과정의 전개 방식에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이 화살표가 또 나와 있는데 화살표를 통해서 이 과정으로 돌아간다. 이 과정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혈장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을 준비를 한다 치면 사전에 지문을 한번 그래도 익숙한 상태에서 들여다볼 건데 그 익숙하지 않은 지문을 들여다보면서 집중력도 낮을 건데 어쨌거나 강의를 따라오신다고 수고를 하셨고요. 제가 지금 독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대비나 과정에 집중을 해서 글을 읽다 보면 이런 글들이 읽혀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